사실 소비자 심리가 사실상 얼어붙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시간대에서 일단 발표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비가 일단 얼어붙는다면은 사실은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갖다가 낮추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갖다가 낮춰야 될 입장인데 낮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당연히 약세를 갖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장의 조정을 갖다가 거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조정을 거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갖다 거친다는 것은 그 재상승을 위한 어떤 힘을 갖다 비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어떤 사정이 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3대 악재가 일단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만큼 소비 물가가 일단 이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소비 심리가 악화되겠죠. 소비는 GDP의 어떤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비가 일단은 이제 위축되면은 그만큼 GDP도 일단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소비가 72, 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 악재도 일단 이제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 악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윤 대통령 일단 이제 선고 이것이 이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야 뭔가 좀 정치권도 좀 진정되고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소요 사태는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큰 이제 고비를 넘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공매도 문제입니다. 공매도는 오늘부터 일단 재개하는 겁니다. 각종 시스템이 일단 완전하게 갖춰졌다.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입장이다. 최근에 어떤 여건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갖다가 적용한다면 그만큼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기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수급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7알이고 재료가 3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급이 안 좋으면은 시장 분위기도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전에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반영하는 것이 주시장입니다. 이 효율적 과설 이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반영하는 이런 제 경향이 강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번 주가 굉장히 디데이가 많습니다. 관세가 바로 4월 2일이고 정치권 악재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로 될지 그거는 이제 넉넉 잡아 다음 주로 우리가 본다면 뭐 다음 주에 일단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공매도는 사실상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일단 상황을 갖다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러한 어떤 여건이 좀 지나면 선 반영하는 데 대한 일단 이제 경계심이 좀 낮아지게 되고 이상의 악재보다는 이상의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월 초순을 지나면서 정치권 악재가 만약 다음 주까지라면은 다음 주를 지나야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도 경계심을 갖다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비를 갖다 악화시키는 물가를 갖다 상승시키고 미국에 상대하는 국가들도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수입 제품에 대해서 또 관세를 갖다 매기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전부 일단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일단 위축되는 것이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과거 후보 대통령이 1930년대 그 당시에 사실 이러한 관세 정책을 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대공황을 갖다 맞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갖다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시장에서는 주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사실 미국 공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미국의 정부가 달러의 어떤 이제 위상이 좀 약화되면서
뭔가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위축 단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가상화폐를 갖다가 미래 전략 비축으로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역시 가상화폐 역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피하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수급적으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C파동의 조정권에 있다. 엘리어트는 이 C파동의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 차트를 잠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약간 좀 흐름이 좀 다르지만은 패턴 자체는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죠. 그죠? 한번 떨어질 때가 A파고 반등이 B파고 그 다음에 하락이 C파동입니다. 마치 플랫 패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했다가 마무리하고 나면 좀 안정을 찾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떨어졌고 B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갈 때 지그재그한 패턴으로 지금 조정 파동을 갖다가 C파동을 거치고 있는 거죠. 아직 C파동이 저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근데 이번 주가 일단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볼린저 밴드상 밴드 하한선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등할 확률이 95.44%에 해당될 수 있다. 코스닥 같은 주봉이 밴드 하한선 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저점을 형성하고 나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 나오겠죠.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갖다 모색하는 겁니다. 이번 악재, 3대 악재가 노출되고 나면은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마무리되려면은 이 4월 초순을 지나야 점차 시장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갖다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바닥을 확인해도 바닥을 이제 굳히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전에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선물도 야간 선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떨어질 겁니다. 아마 떨어졌다가 받아 올리지 않을까, 낙폭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단 시황을 이야기할 때 공매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따로 일단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매도 재개일입니다.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는 쪽은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기관이고 그런 상태인데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시장 같은 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인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자체하고 외국인의 동향을 갖다 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들은 경제 침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 이 작금의 그러한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를 갖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공매도 대상은 일단 대차 잔고 급정조мот들이 좀 주목이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은 주식을 갖다 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잔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바로 공매도를 갖다가 치겠다는 그런 이제 의사를 갖다가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매도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 잔고 대상이 대차 잔고 잔고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등해 가지고 가치 이하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재무적 불안 상태,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에 있는 것들이 거의 200개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당국은 대출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지금 시장이 신뢰를 못 받고 자금들이 많이 이탈해버린 것은 그만큼 일단 지금 그야말로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닌겔 주사를 꽂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놔두다 보니까 투자들이 위험에 빠지고 손실도 많이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당국에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적 악화된 종목들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되겠죠. 실적이 악화됐다는 건 뭡니까?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나눠야 될 그 파이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줄어든 파이는 이 경쟁력을 강화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파이를 가져가 버리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파이를 갖다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 적게 가져간다고 해서 그만큼 적자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무들이 타켓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상대적으로 또 가치가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상태로 급락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고 현대차도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했던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치는 높은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낮게 형성된 것들은 오히려 고무들을 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무들을 피할 수 있는 자금들은 그쪽으로 일단 피해서 매수를 하겠죠. 그 종목들이 바로 수혜를 갖다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매도 전략을 체크하면서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대차장고 그 상위 종목들 갖다 1개월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공매도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분명히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조선주가 일단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주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 들어와 있고, HMM 같은 해운업도 들어와 있고,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는 요즘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도 지금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TC본드를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이제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급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경쟁자를 만나면은 그만큼 단가 하락 압박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측은 코스닥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이제 타켓에 올라 있답니다. 2차 전지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HLB도 최근에 일단, 지금 FDA에서 일단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주로 바이오주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고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경제가 불안해진다.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를 갖다가 매기게 4월 1일부터 일단 25%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자체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하는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미국 기업들이 자신의 국가들에게 일단 수입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EU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럼프 리스크는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글로벌 자금들의 위험을 갖다 회피하려는 그 쉘터를 갖다가 찾고 있다. 그 쉘터가 뭐겠습니까? 달러보다 더 안전한 금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위험 회피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 자체 내에서도 위험 회피를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일단 매수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음식료라든지 우리가 뭐 부모님께도 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업상으로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런 필수 소비는 바로 일단들 통신주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통신주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됩니다. 만약 블랙아웃 상태로 들어갔다면 이 방송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런 어떤 이제 종목들이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쪽으로 자금이 움직여 나갈 겁니다. 점차 경제가 악화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2% 이상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5%까지 세계 경제의 위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 자체도 보면은 1.7%까지 성장이 후퇴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단 여러분들 1.5% 또는 뭐 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현실화되면은 경기 방어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갖다가 팔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위축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식 투자자라면은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바로 일단 음식료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갖추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반도체주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반도체도 역시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 일단 우리나라 한국이 약 8번째로 미국에 적자를 입히는 국가인데 그러면 그 적자를 입히는 그 항목들이 뭐냐면은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철강 이런 것들인데 그 반도체도 당연히 일단 관세를 부과를 시켜주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갖다가 미국으로 리쇼링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관세를 잔뜩 매겨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도하기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이 반도체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반도체의 우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트랜스포스에서 일단 이제 이야기한 것은 D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일단 이 낸더 플래시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29조 4천억 원을 일단 봤었거든요. 근데 10조 8천억, 40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높여 잡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도 20조 9천억 정도로 일단 이제 봤는데 29조 정도대로 일단 26조대로 봤는데 29조대로 일단 영업이익을 갖다가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대형업체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만큼 그 회사의 EPS가 높아지는 거죠. EPS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퍼가 일단 낮아지게 되죠. 퍼가 낮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반도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월 초수는 4월 2일이죠. 그죠? 이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 매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기게 되는 것이 그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이제 안정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업황 회복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되겠습니다. 관세 정책은 4월 2일로서 일단 영향이 좀 일단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제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유도하는 정책이 이 대형업체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라,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생산하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로 또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소보장 업체들은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할지라도 대형 반도체가 우선적이지 중소형 반도체가 우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형 반도체 중에서도 1차 밴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우선적으로 반영된 1차 밴드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점의 경쟁자를 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반영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안정을 찾는다. 이번에 조정 파동이 5파동째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이제 4월 초순을 딱 바닥을 갖다 굳히고 나면은 한번 좀 기회가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도체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4월에 들어서 오늘 4월이 아직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조정을 고치면서 바닥이 확인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일단 여러분들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전지의 일단 이제 단점은 불이 난다든지 플레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충전 시간이 좀 길다는 것이라든지 주행 거리가 짧다든지 가격이 높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플레임이 발생하는 거는 어른도 좀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불났다는 소식들도 좀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죠. 충전 시간은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 5분 내로 일단 이제 충전 시간. 이거는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 주행거리도 최근에 보면 500km대까지 나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300~400km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더 길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뭐 앞으로 4680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4695라든지 46120이라든지 이런 이제 배터리로 일단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앞으로 일단 주행거리도 점차 자꾸 길어질 겁니다. 한 해 한 해 다를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면 가격은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게 되고 단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점차 개선돼가는 그런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이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캐전 탈출을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이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차하고 내연차를 갖다 비교해 보면 10만 킬로를 달렸을 때 전기차는 5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내연차는 얼마 드느냐?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너지 유지 비용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봤을 때는 전기차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현재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런 가격 해소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잘 팔리고 가격 해소가 이루어지면 캐전 탈출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캐전 탈출을 내년에 한다면은 주시장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 이제 하반기 이때는 일단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고통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더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들 매수 찬스를 갖다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주들은 잘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체코 투쿠바니 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 2기를 갖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달에 이걸 갖다가 이제 본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4월 초순으로 일단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체코의 나머지 2기도 그 체코의 티멜린 2기입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체코 거는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그 지금 지재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업체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유럽을 갖다가 넘겨주는 대신에 다른 지역은 한국이 가져가라. 이런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유럽은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일단 베트남 원전 건설에 일단 지금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또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베트남은 중국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안 좋습니다. 관계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원전은 앞으로 희망적인데 다만 일단 우선은 이 투쿠바니 원전 2기를 따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계약을 맺는 게 중요한데 매진은 반짝할 겁니다. 반짝한다고 지속적으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쿠바니 원전은 이제 따내고 그다음에 티멜린 원전도 일단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같은 이런 거는 한 번쯤 사놓고 있다가 반짝 오르면 파는 이런 전략으로서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급등주하면 우리가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이런 데서 급등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개별 종목들에서도 급등주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 급등주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주가의 선도 있지만은 업황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1, 2년 정도 더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미리 사전에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현 시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최근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블록화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유무역이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될 수 있을 때 조선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해운업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운업체들이 조선을 갖다 수요하는 것인데 이 산업이 위축된다면은 그만큼 조선은 또 일단 어렵게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주국방의 어떤 이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일단 미리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방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자기 스스로 일단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도 많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 조선보다는 방산이 좀 나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좀 분명히 일단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다. 왔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 조선든 대차 잔고가 높아졌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급등주에서 공매도를 많이 타겟으로 삼는 외국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또 시장 침체도 일단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일단 시장에 일단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그런 상황. 공매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식을 갖다 빌려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같은 수량을 갖다가 일단 되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를 갖다가 10,000주를 빌리면 1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000원짜리 떨어졌으면은 바로 5,000원짜리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5,000주만 사가지고 대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공매도가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안 좋은 장세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장세라면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염려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는 우선적으로 이 급등주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갖다가 이용한 공매도가 일단 이제 우려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매도는 사실상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쇼커버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으로는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많이 올라있는 조선, 방산, 바이오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공매도에 의해서 또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부실주라든지 실적이 악화된 종목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1차적인 공매도 타겟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그만큼 두렵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가 뜨는, 화장품을 사는 저는 미용기기가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미용기기가 화장품과 다르게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그만큼 고가 일단 상품목 아닙니까? 그런 삶이 풍족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화장품은 우리나라 같은 저가품을 주로 중국의 그런 어떤 이제 중하위권에 있는 고도층을 겨냥한 이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용기기 같은 거는 이제 중국의 상위 1%에서 일단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국이라든 일본이나 유럽이라든 미국이라든 이런 데서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같은 일단 이제 우리가 미용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미용기기가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용기기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미용기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죠? 어쨌든 최근에 한한령이 좀 해제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선은 미용기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말씀드리고 APR 같은 이런 종목은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수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런 종목들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매력이 없다. 식상해져 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틴에 대해서. 러시아에 일단 원유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만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고 쉽게 이루어질 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마스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일단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은 휴전을 맺었다가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됐습니다.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등이 오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전략은 그렇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에 포커스를 맞추라.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 위험을 갖다 피해서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 할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관련 이런 쪽에 우량 저평가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죠. 그죠? 부실주도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당국에서 부실주로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에서 좀 배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실적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언더독보다는 오버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경쟁에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지른 기업들은 이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4월 초순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가다가 이번 이 3대 악재가 일단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점차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CJ 제일제당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근차근 끌어모으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평가된 그런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타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혁 대표님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